심지어는 거짓말을 치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병원들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광고를 하기도 하고, 눈이 아프고 눈코입이 아플 때는 그건 안과에 가야 되잖아요. 성형만 성형외과에 가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쁜 이술이나 소음 성형이나 이런 여성 생식기 관련된 성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비뇨기과나 이런 성형외과나 뭐 외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문제를 체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은 어디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전트 과정 전공의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무슨 과의 전문인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진료를 볼 때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이런 질환 때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좀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실금 수술을 가린다 그러면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산부인과를 가야 돼? 아니면 비뇨기과를 가야 돼?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쁜 이술, 당연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산부인과라고 알고 계시긴 하는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워낙 병원들이 이제 산부인과 아닌 데서 수술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성형외과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외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비뇨기과에서조차도 뭐 이런 이쁜이나 소음술을 하는 병원들이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과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의료인이나 일반 분들은 저 의사가 무슨 과 전문인지, 어디서 무슨 뭐 어느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무슨 과를 전공했는지, 과연 전문의는 맞는지 이런 것조차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요즘에는 병원들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광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치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는 말이죠. 전문의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출신 대학, 의과대학보다 더 중요한데요.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나와야 되죠.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국가 면허 시험을 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의사 면허증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의사가 면허증은 나오지만 사실 학생 때는 모든 과를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0몇 개 있는 과를 다 이게 배우는데, 당연히 다 배우려다 보니까 학생 수준에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배웁니다. 그러면 정작 진료를 할 수 있고 정작 중요하게 배우는 거는 이제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인턴 레전트 할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전트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인턴은 어떤 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초적인 일들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레전트 과정에 들어가야만 어떤 그 과의 전문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레전트 과정도 무려 4년 동안 그 과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과 때는 별로 공부를 안 하니까 본과 때 4년 때 20몇 개 과를 정말 학생 중에 기초적인 거를 배우는 거하고, 4년 동안 어떤 한 개 과를 배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른 개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전문의 4년 동안 해서 그것도 전문의 시험을 봐가지고 전문의 자격증을 딴 사람하고 그걸 안 한 사람하고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겠죠. 이쁜 이술이나 이런 소음성 이런 것들을 산부인과에서 받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받는데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쌍꺼풀 수술을 받을 때는 성형외과 가지만 그 눈꺼풀이 뭐 아프다고 그래서 그거를 성형외과에서 같이 진료를 보는 건 아니죠. 눈이 아프고 눈코입이 아플 때는 그건 안과에 가야 되잖아요. 성형만 성형외과에 가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쁜 이술이나 소음 성형이나 이런 여성 생식기 관련된 성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어떤 질염이 있거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출혈이 있을 때는 거기서 성형도 받지만은 건강 상태 동시에 체크해 가면서 같이 여성 성형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비뇨기과나 이런 성형외과나 뭐 외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문제를 체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진료의 경험이나 이런 게 뭐 여성 생식기나 외음부를 비뇨기과나 그런 외과나 성형외과에서 사실 진료 경험이 얼마나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탁과 선생님들도 뭐 아니면 일반인도 배워서 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봤자 그 4, 5년 동안 전문적으로 거기를 진찰을 보고 수술을 하고 경험이 많은, 그리고 또 동시에 여성생식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건강을 동시에 보면서 여성 성형수술을, 이쁜이수나 소음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성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생식기인 질과 자궁에는 여러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질염, 세균성 질염, 질에 곰팡이가 있는데 질에 이쁜이수를 그걸 알지도 못하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궁에 막 근종이 있는데 초음파도 한번 확인 안 해보고 수술했다가 나중에 작은 근종을 질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쁜이수를 꽉 묶어놔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보갑성 요실금이 있어요. 보갑성 요실금이라는 것도 있고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것도 있고 과밀성 방광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요실금 수술하고 같이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안무과에서나 혹은 일반인한테 수술을 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수술 받는 것보다는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그럼 산부인과 전문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산부인과 전문의는 레전트 1년차부터 4년차 때까지 여성의 생식기만을 전문으로 수련을 받게 됩니다. 여성의 생식기라는 것은 자궁이라든지 난소라든지 그에 따른 연결된 질이라든지 외음부라든지 이 분야에 있으면 집중적으로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하고 4년 동안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 이제 병원별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아닌데도 이런 이쁜이수나 소음수술을 하는 병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비뇨기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외과에서 한다든지 성형외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에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뭘 배웠다든지 혼자 노력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래봤자 4년 동안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수술하고 진료 경험을 쌓은 사람만큼이나 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비뇨기과에서 주로 4년 동안 전문을 했던 사람들은 신장과 요도와 방광과 요관 이런 분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외과 같은 데서도 여성 생식기 그런 질이나 자궁 같은 거를 수술할 경우는 거의 사실 없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 이런 탁과의 그런 전문의 어떤 수술 경험 어떤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그런 의사가 비전문이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 자, 소개 글에 원장 인사말 양력이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원장이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은 어디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전트 과정 전공의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무슨 과의 전문인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산부인과 전문인 경우에 산부인과 전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전문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전문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또 과를 또 밝히기 싫은 경우에는 그냥 과 빼놓고 그냥 전문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병원 홈페이지에 원장 양력, 인사말 프로필만 자세히 보시면은 그 원장이 전문인지 아닌지 혹은 무슨 과 전문인지 정확하게 대충 아실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병원의 원장을 알아볼 때 그 전문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일반 분들이 참 판별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 원장이 전문의인지 아닌지 또 어떤 과 전문의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게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수술 후기 아주 간편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직접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